그야말로 총체적 관리 부실입니다. 아니 고등학생에게 2번이나 경찰서를 털려놓고도 경찰은요 이걸 2주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임주혜 변호사.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일단 뭐가 어떻게 당했다는 겁니까? 한 고등학생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이걸 타야겠다 마음을 먹고 절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요, 오토바이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당연히 붙잡힌 다음에 이 오토바이 경찰서에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등학생 조사를 받으러 이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이 오토바이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지금 저 오토바이 타고 누군가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오토바이냐면요. 앞서 설명했던 그 경찰서에 압수돼서 보관되어 있던 그 오토바이를 조사를 받으러 왔던 그 고등학생이 다시 몰래 경찰서에서 훔쳐 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서에 있던 걸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보면은 절도 혐의 저 피해자가 경찰서에 있는 저 펜스요. 저거를 뛰어넘고서는 저게 원래 이제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창고 앞에 있는 물품이었어요. 창고 앞에 저기 보관이 되었던 저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들고 나왔다는 건데 저게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도난당한 물건을 이렇게 꺼내는데 어디서 꺼냅니까? 거대한 창고 같은 데서 꺼내잖아요. 당연히 창고 안에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창고가 가득 차기 때문에 창고 앞에 뒀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창고 앞에 뒀어도 일반인들이 저기에 손을 댈 수 없게끔 잠금 장치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칙 안 지켜졌어요. 마지막으로 야간이잖아요. 그러면 당직자가 당연히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당직자는 나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칙들이 전부 다 무너진 것이죠. 모든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 어떻게 범죄 증거물을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 이종훈 평론가 설명 들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경찰의 설명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에 있고 오토바이 키도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리라고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였습니다. 당직자도 그 안일하게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가 저렇게 타고 나온 저 오토바이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이 오토바이 그러면은 뭐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열흘 뒤에 파출소에서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파출소에 발견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저 오토바이가요, 9월 13일,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게 9월 3일이죠. 9월 13일에 한 도로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번호판이 없어요.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도난당한 곳은 창원 서부경찰서였거든요. 이번엔 북면 파출소에서 그 신고를 받고 그 거리에 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파출소 마당에 또 임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시 보관돼 있잖아요. 마당에.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9월 16일에 다시 이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결국은 17일쯤에 없어졌네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한 번, 그리고 파출소에서 보관하다 또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절도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임주혜 변호사,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찰서에서 훔쳐간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압수를 했는데 결국엔 그걸 또 파출소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파출소도 안일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황당하죠. 이 파출소에서도 당시 근무자 4명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코드제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순찰차가 함께 동시에 출동을 해서 파출소에 근무자들이 남아있지가 않았고 파출소가 비어 있어서 이 오토바이가 분실됐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파출소도 어쨌든 보관을 좀 허술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죠. 그러면은 파출소도 이게 그러니까 압수물이었다는 걸 파출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냐 하면 그 당시가 13일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창원 서부서가 이 압수물을 도난당하지 않았다면 창원 서부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원 서부서가 이것을 잃어버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게 언제예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13일에는 이게 또다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파출소 직원들, 경찰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 2번이나 절도를 당하고도 수사당국이 절도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어디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자, 9월 17일에야 인지를 했다고 했죠. 근데 또 9월 18일 오전 새벽 4시입니다. 아우, 너무 소름이시네요.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A군이 그 파출소에서 가져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결국은 출동해서 이 A군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경찰의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요. 1.6km 정도 도주하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소년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찰은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해소했고 이 A군 등 2명 불구속 입건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혜 변호사, 이쯤 되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관리 제대로 못한 경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물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은 사실 비난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오토바이를 2번이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잃어버린 거고요. 똑같은 이 고등학생이 또 타고 다니다가 결국 사고 나고 잡힌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있는 다양한 압수물들이 임시로라도 보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시스템화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도 시스템 하에서 매뉴얼 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이게 지금 없는지도 잃어버린 건지 누가 타고 나간 건지 이 부분이 추적이 되지 않은 건 사실 누군가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남희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준비했죠? 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히 주차해둔 차량 위에 다른 차량이요. 자, 잠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라고 제목이 돼 있잖아요. 정말 다른 곳에 멀쩡히 주차해둔 차량 위에 다른 차량이 아주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 피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자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차량, 피해 차량은 13년 된 차이지만 4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탔다. 정말 아깝다. 근데 공업사도 가보니까 차 하체도 휜 것 같다고 하고 아예 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 보험가액도 얼마 안 나온다고 해서 완전 손해다. 이러면서 정말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 차량에 그래도 사람이 안 타고 계셨다는 건데 이게 만약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액이 지금 낮다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의 주장은 그런데 지금 보험가액이 그럼 왜 낮습니까? 자,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요. 차가 다시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고 다시 내가 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수리비가 지금 산정되어 있는 이 중고 시세의 차 가격에 거의 상응하게 그러니까 지금 차 가액의 80% 정도 수리비로 나온다고 하면 수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판단이 돼서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연도의 차량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비용으로 이걸 보상받게 되는 건데요. 이 전손 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와 내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산정 차량 가액을 정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차량 가액 기준표 같은 것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연식은 14년 됐지만 4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으면 4만 킬로면 차 많이 타는 사람들은 2, 3년 정도밖에 타지 않은 정도의 차량입니다. 사실상 새 차의 컨디션이지만 이 연식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가액이 상당 부분 좀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손해인데 보험료는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온라인상의 화제글 한번 살펴봤고요.